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쓰면 안 되게 제일 못하는 방법 다 이해하려고 한다. 네, 제일 못하는 방법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온다. 이게 제일 종합원가에서는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알죠? 이해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막혀요. 알죠?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쭉쭉쭉쭉 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러면 내게 됩니다. 그게 원가에게 무조건. 진짜로. 아까 했던 그 개별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로 계속 풀다 보면 내게 알아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보죠. 자, 일단 뭐 종합원가 계산의 의의는 넘어갈게요.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보면,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게, 여기에서 완성품 환산량에는요, 완성품 환산 수량의 숫자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 완성품 환산 수량이에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가 금액을 구하거든, 금액을. 마지막을 구하는 게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액은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지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로 이루어지죠. 맞죠? 근데 거기에서 수량을 여러분들이 완성품 환산 수량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단가도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수량이라고 잘 잡으세요. 해보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자, 보실게요. 자, 그냥, 지금 왼쪽에 띄우는 건 그냥 수량이고요. 곧 오른쪽에 띄울 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맥주를 만드는 업체예요. 가끔씩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업 들으면 콜라로 합니다. 그렇죠. 맥주 하면 그건 사회 안 좋은, 아니에요? 참된 강사다라는 뜻이죠. 지랄하고 있는 표정이 자, 여기, 자, 4개래요. 자, 4개. 그리고 가끔씩 나중에 혹시 그 수업 평가 남길 때 재미없다고 남기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 재미 들을 게 없어요. 많이 해가지고. 자, 진짜로. 예. 자, 여기 보시면 수업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분 있어요, 실제로. 자, 보실게요.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머리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맥주가 총 4병이 있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맥주가 차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수량은 4개고 정확한 수량은 제품이 4개인 거죠. 완성이 다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품이 4개고 완성도는 100%. 자, 근데 자, 아래에 있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개입니다.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개고요. 근데 50%만 차 있으니까 얘는 제품이 4개가 아니라 제공품이 4개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완성도는 50%.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4개, 4개. 수량은 단순하게 4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원가가 어디가 더 들어가 있을까요? 투입이. 그렇죠. 위가 더 들어가 있겠죠. 위가 아래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2배, 2배. 2배는 더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얘는 반절만 완성된 거면 다 완성된 거니까. 맞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도 4개고 얘도 4개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괴상망측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즉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면 처음부터 얘네들을 맥주를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가상화한 수치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4병은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더라도 4병의 맥주가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아래는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켰다면 얘는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2병? 4병이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죠. 얘 여기다 넣었다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처럼 단순 수량 4개, 4개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완성품 환산량 위쪽 4개, 아래쪽 2개. 이렇게 해야 2배의 원가가 위쪽이 더 들어갔다라는 논리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완성품 환산 수량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왜 쓰는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예요. 암기야, 암기. 왜? 요거잖아, 요거. 요거. 4개 곱하기 100%. 그렇죠? 그래서 4개. 그죠? 그 다음에 4개 곱하기 50%에서 2개 나왔잖아, 여러분들. 외워주실 수 있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 여기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단순 수량의 완성도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 나와요. 암기.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 줍니다. 그리고 완성도 줘야 안 줘요? 물론 안 주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줘요,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수량도 주고 완성도도 주니까 바로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냐? 그러면 네, 이걸 안 내겠지, 시험에. 그렇죠? 그래서 수량 던져주고요. 완성도를 던져주지만 걔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요. 의미하는 게. 그럼 수량이 의미하는 건 없어요. 수량 준 거예요. 정말로. 하지만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완성품 환산량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요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완성도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 그 종합원가 계산 배울 때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여기 화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량을 언제 투입하냐에 따라서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눕니다. 맞죠? 재료비, 가공비.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공비는 뭐냐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걸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지칭을 하죠. 응? 처음 들으신 누치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료비는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는 언제 투입을 주로 하냐면 초기에 전량 투입. 핵심은 전량 투입의 핵심, 전량 투입. 초기에 전량 투입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을 때 얘의 완성도가 몇 %인지 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종합원가 계산의 괴상망측한 투입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할 공손 있죠. 공손도 뭔가 출제하거든요. 더. 그랬을 때 반드시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위치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공정상 몇 %의 위치에 있냐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자, 공정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컨테이너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컨테이너 벨트에 걸쳐져 있으면 아직 완성 안 된 거고 컨테이너 벨트를 다 지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도가 20%래요. 그러면 컨테이너 벨트에 20%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도가 60%다. 컨테이너 벨트 상에 60%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따가 완성도가 정말 개 같을 때요. 완성도가 개 같을 때는 아니고 투입 시점이 정말 그지 같을 때 여러분들이 완성도라고 던져주면 해당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좀 그리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실 때는. 그게 뭔지는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완성도. 그림 그려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빵으로 따지면 밀가루를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한 방에 다 넣는다라는 뜻이죠. 초기에 전량 투입이니까요. 요때 밀가루를 한 방에 다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밀가루를 다 쏟아부으면 이 0% 시점을 벗어나는 순간 요 빵 안에 밀가루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는 무조건 일단 100%예요. 일단 방금 뭐라고 했어요? 0% 벗어나면 밀가루가 전부 들어가 있다고. 전부. 그래서 100%, 일단 100%. 일단. 예. 자, 근데 0%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0%는 왜 그러냐? 뭐냐면 내가 어저께 있죠. 어저께. 나는 오늘의 완성도를 오늘의 완성도. 내가 어저께 30%만큼 빵을 만들고 집에 갔대요. 어저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빵을 만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저께 30%만큼 빵 만들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요? 30% 하면 큰일 나? 전량 투입. 초기에 전량 투입. 다 쏟아붓고 30%만큼 빵 만들고 갔다고요. 그럼 밀가루 다 들어가 있어요. 밀가루 이미. 그러면 다음날 와서 내가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하면 빵이 완성이 돼요. 없어요. 이미 다 투입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죠? 그래서 과거에 다 투입했으면 올해 더 투입할 재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완성도는 무조건 0 아니면 100%둘 중에 하나의 무조건입니다. 알죠? 무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1%부터 99% 사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종합원가 계산 푸실 때만큼은 요 가공비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사람과 기계예요. 그냥 사람과 기계. 직접 농업이 사람의 노동력.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거잖아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람과 기계가 만드니 가공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기계는 여러분들 서둘러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 절차를 꾸준하게 거쳐야지만 매뉴얼대로 꾸준하게 해야지만 올바른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안 변해요. 무조건 꾸준하게 작업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라는 건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내가 지금 빵을 내가 뭐 굽는 과정을 하는데 그냥 기계 굽는 거 생략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계 돌릴 때. 맞죠? 그 말이 그 말.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가공비인데요. 자, 빵이 완성이 20% 됐대요, 오늘.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공비는 꾸준하게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하는 걸 점선으로 표현할 거예요. 점선으로. 꾸준하게 한다를. 그럼 내가 오늘 와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꾸준하게 20%만큼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했으니까 빵이 20%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빵이 60%만큼 완성이 됐대요. 오늘. 그러면 내가 오늘 와서 나랑 기계가 오늘 작업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60%만큼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빵이 60%만큼 완성이 됐고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100%다라고 하면 오늘 와가지고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빵이 100%만큼 완성이 된 거예요. 즉, 우리 시험에 주는 완성도는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네.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건 사람과 기계가 거기까지 꾸준하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완성도 주는 건 그건 가공비의 완성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완성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쭉. 맞죠? 위치에 따라서 완성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 제발 빵 굽거나 라면을 끓인다, 내가 끓인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알죠? 그냥 어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도는 0%부터 100% 어디라도 존재 다 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럼 가끔씩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재료비를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재료도요, 재료비도 얘처럼, 재료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 이렇게 주거든요. 물론 어떻게 해주냐면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때만큼 자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량 투입하는 거 있죠. 투입 시점이 같다면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 필요 없어요. 투입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투입하는 방식이 가공비처럼 한데 재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제비로 따지면 수제비는 꾸준하게 뜯어 넣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하자면. 그죠? 그때는 재료비랑 가공비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제, 직노, 재간을 합쳐서 전부 다 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것도 잘 냅니다. 모든 원가는 균일하게 투입한다라고 출제하면 재료비, 가공비에 나누지 마시고 그냥 제조 원가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 완성도가 똑같을 건데 못하러 구분해요, 여러분들. 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기해 주실 게 있어요. 여기 화면. 이거 반드시 암기. 어디 갔냐? 요거 암기예요. 암기 뭐가 암기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있죠? 이렇게 빠뜨렸는데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입니다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에요. 죄송합니다.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는 무조건 100%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도와볼게요. 당연한 건데. 그럼 단기 착수는 시작이죠. 우리 착수하다라는 게 시작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올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자동차를 다 완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모든 자동차의 재료 올해 다 투입한 거고요. 올해 사람과 기계도 모두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응? 건물로 따지면 단기에 건물 짓기 시작해서 단기에 건물 완성시켰다니까 단기에 철근과 같은 재료 다 투입한 거고 단기에 맞죠? 사람과 기계가 단기에 모든 작업 다 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00%에 100%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암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말문제.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다음 중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해요. 완성도가 무조건 100%인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애는 빵으로 따지면 굽는 공정이 있고 뭔가를 뭐 초코나 이런 것도 투입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공정이 있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항상 앞에서 완성된 놈이 우리 과정으로 오죠. 우리 과정에서 완성을 시키고 다음 과정 넘기는 거잖아요. 항상 앞에서 완성된 놈이 우리 과정으로 오니까 앞에 것은 무조건 완성이 된 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 공정의 완성도는 100%인 거예요. 앞 공정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으로 오거든 무조건. 아셨죠? 요거 암기 되셨어요?
요건 10초 컷 내셔야 10초 컷. 외우시고.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무조건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는 것만 내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내면 요렇게도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렇게. 어느 시점, 어느 한 시점에 재료를 전량 투입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죠. 아까 초기가 아니라 막 60% 시점에 투입하거나 80% 시점에 투입하거나 그죠? 요런 재료를 투입하는 시점이 이상한 애는 그림 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래요. 80%래요. 자, 제가 앞으로 사례될 때는 기초는 어저께라고 할게 빵 같은 걸로 사례될 거니까 라면이나 그러면 어저께 빵을 8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일단 기말 제공품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면 요 60% 시점에 60% 시점에 요때 빵을 밀가루를 원샷으로 다 넣는 거예요. 요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완성도 이꼬르 위치다라고 했죠. 완성도 이꼬르 위치의 위치.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몇 퍼센트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80%. 그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80%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밀가루는 60% 시점에 다 넣어요. 다 넣었는데 내가 어저께 빵은 80%만큼 만들고 집에 갔어요. 그럼 요 80% 만들다만 빵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100%. 전량 투입, 전량 투입. 요때 전량. 전량 투입하고 20%만큼 빵 더 만들고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빵 안에는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 이건 제가 방금 씨부린 걸 그대로 여기다 적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말 제공품 할게요. 자, 기말 제공품은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오늘 만들다가 만 겁니다. 이건 실제로. 그럼 오늘 빵을 50%만큼 만들다 말았어요. 오늘. 그렇죠? 그럼 기말 제공품은 몇 퍼센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50%니까 완성도가. 50% 시점에. 여기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빵을 막 만들기 시작해서 50%만큼 만들다 말았어요. 근데 밀가루는 60%요 시점에 전부 투입이에요. 전부. 그러면 요 50% 만들다만 빵 안에는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때 전량 투입이에요. 맞죠? 전량 투입 받기 전에 여기서 끝났잖아요. 맞죠? 아직 10%덜 갔어요. 아직 못 갔어. 맞죠? 그래서 얘는 빵 프로입니다.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전량 투입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완성도는 네, 1% 99%, 1%부터 99%는 네이버 안 나와요, 절대요. 알죠? 다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 이거. 자, 근데 시험처럼 이렇게 시험처럼 잘 보세요. 시험처럼. 자, 이걸 이렇게 고쳐볼게. 시험처럼 세무 1급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세무 1급용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표현할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재료 70%는 공정 초기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몇 프로라고 할까? 나머지는 60%에 투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 1급용입니다. 제일 더러운 거. 그러니까 라면 사리로 따지면 밀가루로 따지면 빵으로 따지면
밀가루 70%는 초반에 다 넣고 나머지 30%는 이때 다 60% 시점에 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어허.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요걸 따지면 요때 재료 70% 투입, 그죠? 70% 투입이고 요때 재료는 30% 투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투입. 투입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잠깐만. 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기초 제공품 있잖아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80% 시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얘는 재료 70%만큼 이때 넣었고 밀가루 70% 시점에 넣었고 다시 60% 시점에 나머지 30% 투입했죠. 투입하고 20%더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100%. 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100%.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90% 시점에. 그럼 나머지는 요거잖아요. 나머지는 요때 30% 투입한다라는 뜻이죠. 되세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빵 만들 때 70%는 요때 다 투입했죠. 투입하고 빵을 80%만큼 만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아직 30%는 90% 완성됐을 때 그때 나머지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80% 안에는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70%.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70%인 거예요. 그림 그려서 해석하셔야지. 이거 그냥 여러 머릿속 생각 꽤 까다롭습니다. 알죠? 그래서 꼭 완성도 있고 위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셔야 돼. 반드시.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거. 아셨죠? 잘 됐습니다.